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46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산화쯤 수용액과 묽은 염산의 부피를 달리해서 이제 막 섞었을 때 용액의 최고 온도를 이렇게 쭉 나타냈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아까 보는 문제들하고 좀 다르게, 아까 보는 문제는 일정량의 누가 있고 거기다 조금씩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화 반응 시키는 거고, 얘는 그냥 시험관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몇 개가 있었을 때, 5개가 있었을 때 얘네들 각각 무슨 비율로? 그냥 다른 비율로 섞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를 풀면 뭐 아까도 계속 똑같이 해봤지만 뭘 찾는 게 중요하냐면 중화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쨌든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 어디가 되니까 C가 되겠지. 그럼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 C가 되는데 C에서 뭐가 똑같아? 부피가 같잖아. 그러면 부피가 똑같은 상태에서 그 지점이 중화점이라는 건 개수도 뭐하기 때문에, 개수도 같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뭐가 같다? 농도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농도가 똑같으니까 부피를 그냥 다 뭘로 바꿔 생각해도 돼? 개수로 다 바꿔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요거를 계산할 수 있겠지. 생성된 물의 양. 그럼 양이 작은 거 기준하니까 요거 2개 생기고 6개 생기고 10개 생기고 다시 6개 생기고 몇 개 생기고 2개 생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생성된 물의 양이 뭐하니까? 제일 많으니까 뭐야? 온도 제일 높은 거고. 얘네 둘은 생성된 물의 양이 같고 얘네 둘이 생성된 물의 양이 같으니까 온도가 뭐하다?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뭐 거의 나오진 않는데 1번에 거기 보면은 A에 소다를 넣으면 물이 생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A에 소다를 넣으면 물이 생기냐. 그럼 소다는 대표적인 염기성이거든? 그럼 A는 지금 액성이 뭐야? 얘가 남는 거잖아. 그죠? 얘가 남았으니까 액성이 산성이니까 당연히 소다 넣으면 뭐가 된다? 중화 반응이 되겠지.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2번에 B. B에는 Na 플러스랑 H 플러스를 뭐 하래? 비교하래잖아. 그죠? 그럼 이제 B라는 지점은 Na 플러스 그냥 몇 개 있다고 하면 돼? 6개 있다고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H 플러스는 몇 개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항상 이게 이온 표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여서 이렇게 표를 시험 문제 풀면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먼저 계산해라. 그냥 구경꾼 이온의 개수. 그러면 구경꾼 이온이 몇 개 있고 6개 있는 거잖아. Na 플러스가.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몇 개 있다? 14개 있는 거 이렇게. 그럼 양이온의 개수랑 음이온의 개수 뭐 해야 되니까? 똑같아야 되지. 그럼 그냥 얘가 14개 있고 6개 있으니까 얘 몇 개 있다고 하면 돼? 그냥 8개 있다 하면 돼 이렇게. 알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많냐 물어봤으니까 이제 Na 플러스가 H 플러스보다 뭐하다? 더 적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구경꾼 이온의 개수를 잘 헤아리시고 그걸 갖고 양이온의 개수를 맞추면 되겠지. 그래서 틀렸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D. D에는 몇 종류의 양이온이 들어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 D. 그럼 D란 지점은 여기잖아. 그럼 얘는 액성이 뭐기 때문에? 액성이 염기성이지. 그죠? 그럼 액성이 염기성이 나온다는 거의 뜻은 양이온의 개수랑 음이온의 개수를 비교해 봤을 때 액성이 염기성이 나온다는 거는 얘하고의 개수는 어차피 뭐야? 개수는 똑같아. 알았지? 전체 개수는 똑같은데 그냥 여기 있는 값을 좀 써보시면 D란 지점은 Na 플러스가 몇 개 있고 14개 있는 거고 Cl 마이너스 몇 개 있으니까 6개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OH 마이너스가 8개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양이온은 몇 종류 있는 거야? 양이온은 이제 한 종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4번에 D의 페노프탈린 용액을 떨어뜨리면 D는 액성이 염기성이잖아. 그죠? OH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A하고 E 중에 생성된 물의 양이 뭐 하는 거야? 물의 양이 제일 많은 지점은 중화점이 제일 많으니까 C 지점이 생성된 물의 양이 제일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도 틀렸겠죠. 그 다음에 6번에 A에서 E 중에 혼합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이온의 종류가 제일 뭐야? 종류가 제일 적은 거잖아. 그러면 C점이 중화점이니까 몇 종류? 2종류. 나머지들은 산 또는 염기니까 다 몇 종류 있다?
자, 세 종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A하고 E를 섞어보래. A하고 E를 섞으래. 그럼 A하고 E를 섞으면, 자, A에서는 지금 누가 더 많이 남아있는 거야? HCl이 지금 몇 개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돼? 16개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E는 또 누가? E는 NaOH가 16개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얘하고 얘를 섞으면 이렇게 중화 반응해서 16개, 16개 나오면서 물이 16개 되면서 뭐가 되겠어? 중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온은 몇 종류만 생기냐면 이온은 자, 2종류만 생겨요. 이렇게 보겠죠. 재윤아, 너네 동네는 막 이상한 놈 안 돌아다니는데? 응? 저번에 G2에서 막 문자 왔던데. 미친놈 돌아다닌다고? 큰일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40 몇 번 보시냐면 이제 7번을 보세요. 이제 947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문제들하고 내용이 약간 뭐하다?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자, 그림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튬 수용액을 혼합한 용액이래. 그랬을 때 이제 어디가 최고점이냐면 자, 요 지점이 최고점이에요. 그럼 요 지점이 최고점이니까 HCl 20ml당 NaOH 얼마? 40ml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개수가 뭐 한 거야? 개수가 같은 거지. 그죠? 개수가 같은 거야, 지금. 중화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의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수랑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표현상 여기를 2N이라고 하고 여기도 2N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농도가 누가 누구보다 진한 거냐면 HCl이 NaOH보다 개수는 같지만 부피가 얼마이기 때문에 부피가 절반이기 농도가 2배인 거지. 그래서 이랬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느 지점을 물어봤냐? A점을 물어보고 A에 존재하는 이온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예요? 이렇게 뭐 하고 있어? 물어보고 있죠. 알겠지? 야, 이러면 개수 이거 귀찮아지겠다. 더러워지겠다. 한번 바꿀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4N이나 합시다. 자,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놔도 돼요, 어차피. 선생님 그냥 계산 편하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중화점이니까 여길 기준으로 이 값이 농도니까 요걸로 스케일을 다 맞춰주면 돼. 그럼 얘는 40에 4N개 있으니까 30이면 몇 N개 있다? 3N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0에 4N개 있으니까 30이면 몇 N개 있는 거야? 6N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온표를 좀 써보시면 Cl- 항상 구경꾼 이온의 개수만 헤아리면 되니까 Cl-가 몇 N개 있고 6N개 있고 Na+가 몇 N개 있고 자 3N개 있어. 이렇게. 그럼 음이온이 6N개 있고 양이온이 3N개 있으니까 양이온의 개수랑 음이온의 개수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3N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이 3N, 3N, 6N은 우리가 임의로 잡은 거잖아. 그냥 비율만 생각해 보시면 되니까 비율이 1대 몇의 비율? 자, 2의 비율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몇 종류가 있고 세 종류가 있어야 돼. 알겠죠? 이온이 세 종류가 있어야 되고 그 세 종류 있는 놈의 비율이 1대 2의 비율을 유지하는 이제 그 그림을 뭐 하는 거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뭐야?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48번. 자, 948번 보면 표는 온도가 같은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튬을 이렇게 다른 비율로 뭐야? 자, 다른 비율로 이렇게 섞어서 반응을 쭉 시켜봤대. 자,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자료를 어차피 보는 거니까 자료를 이렇게 쭉 봤는데 자, 자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여기 이런 말이 써있죠. 혼합용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 알았지? 이온의 종류. 그럼 딱 여기를 봤더니 이온의 종류가 몇 개 있대? 이온의 종류가 2개 있대요. 그럼 이온의 종류가 2개 있으니까 공존할 수 있는 이온이 얘네 둘인데 요거 2개만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중화점이 되는 거지. 그럼 중화점이 되는데 중화점에서 부피가 똑같다라는 건 농도가 서로 뭐하다? 농도가 같다 이렇게. 그럼 농도가 같으면 부피를 그냥 뭐로 바꿔라? 그냥 개수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40개하고 80개가 있는 거니까 40개하고 80개가 있으니까 물이 40개가 생기고 얘는 80개, 40개 있으니까 얘도 역시 물은 40개 생기고 그러면 40개 생기고 나면 NaOH가 뭐야? 남으니까 여긴 액성이 염기고 얘는 요게 남으니까 액성이 산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억해 보시면 T1의 온도를 물어봤잖아. 그럼 T 온도는 가하고 다에 비해서 생성된 물의 양이 많고 중화점이니까 온도가 29도보다 뭐 하겠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니은의 기억하고 니은은 아직 중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온은 몇 종류다? 자, 세 종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에 나와 있는 게 HA10과 NaOH10에 들어가 있는 거에 어떤 개수값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역시 무슨 표현이야? 그냥 농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 농도가 서로 뭐 하는 거야? 농도가 서로 같지? 그러니까 그냥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지. 자,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이제 949번에 뭐 상 문제래요, 상. 자, 상 문제니까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림은 묽은 염산이 10ml가 있대. 자, 그럼 이 그림을 봤을 때, 묽은 염산이 10ml가 있어. 그럼 그 10ml 안에 이온은 총 몇 개가 들어가 있지만 4개가 들어가 있지만 아까도 있잖아. 묽은 염산 하나 넣으면 H 플러스나 Cl-가 각각 몇 개씩 나오니까 하나씩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넣어준 개수 HCl 넣어준 개수 그냥 몇 개로 하시면 돼요. 2개로 하면 되겠지. 근데 누가 수소이온이고 누가 Cl- 염화이온인지 아직 제 그림만 보면은 뭐야? 알 수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NaOH 이렇게 순차적으로 몇 번을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자, 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제일 먼저 얘네들의 종류를 분류해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종류를 분류해 보시면 뭐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그 다음에 세모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다? 네모도 있는데 색깔 칠해진 네모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종류는 몇 종류니까? 세 종류니까 뭐는 아닌 거야? 중성은 아닌 거야. 근데 누구를 지금 계속 넣어주고 있어? NaOH를 계속 넣어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세 종류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염기성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개수를 헤아려 보시면 요거는 2개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몇 개 있고 2개 있고 얘가 몇 개 있어? 얘가 4개 있어요. 그럼 요 네모, 칠해져 있는 요 네모가 전체 이온의 수에 딱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저게 과량으로 존재하는 구경분용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된 거야? 요게 Na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얘 정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 그림에 다 들어가 있는 애가 누구야? 얘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개수가 뭐 하지 않는 거야? 바뀌지 않는 거니까 요게 Cl-면 요게 뭐가 된다? 요게 OH-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는 NaOH를 몇 번 넣은 거기 때문에 NaH를 2번 넣은 거잖아. 2번 넣어서 총 몇 밀리리터가 들어간 상태냐면 여기가 NaOH가 20ml가 들어갔는데 그 20ml가 들어갔을 때 Na 플러스가 몇 개니까 4개니까 결국 NaOH를 몇 개 넣어줬다. 4개를 넣어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디가 중화점이 되냐면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죠. 그잖아. 왜? 10에 2가 들어가고 10에 2가 들어가서 20에 4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요 지점이 중성이 되겠죠. 중성. 그래서 이제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세모하고 네모, 색깔 칠해져 있는 세모하고 네모가 양이온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선 있었는데 여기선 없으니까 사라졌으니까 이게 뭐가 되고 H 플러스가 되는 거고 요 뭐야 어디 갔어? 요 네모가 Na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둘은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니은에 나의 HCl을 더 넣어주면 중화반응이 일어나요 물어보잖아. 나의 HCl 넣어주면 중화반응이 안 일어나지. 이미 중성이니까. 그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그 다음에 HCl과 NaOH의 농도는 뭐하다? 같지. 10ml에 2개, 10ml에 2개. 그러니까 농도는 서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상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잘 보고 구경꾼 이온도 찾고 이온수의 비율을 봐서 액성도 찾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950번은 빼셔도 돼요. 왜냐면 이가산, 이가염기는
이 문제는 안 다뤄도 돼. 어차피 이제 화원에서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951번. 자, 951번은 반드시 해봐야 되는 이가산, 이가연기이기 때문에 얘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수산화춤 수용액 100ml. 자, NaOH가 자, 100ml가 있고, 그 100ml에 누굴 넣냐면, 같은 온도의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었을 때 혼합용액의 뭐냐면 최고 온도를 나타냈다니.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지점을 최고 온도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올라갔다가 뭐 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 지점이 최고 온도고 저 지점이 뭐다? 중하점이다 이거야. 최고라는 표현은 내려가는 길이 있어야 제일 높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 지점이 이제 최고 온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으니까 결국 누굴 넣었을 때 HCl을 내가 넣는데 HCl이 얼마가 들어가면 Vml가 들어가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의 개수가 서로 뭐하다? 개수가 서로 똑같아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 지점이 중하점이니까. 그럼 만약에 표현상 얘를 2N기였다고 치면 얘도 2N기가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자, 요 문제 이제 좀 문제가 바뀌어서 묽은 염산 대신에 같은 온도에 뭘 넣냐면 같은 온도에 이제 H2SO4를 넣어요. 그러면 HCl과 H2SO4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하나 집어넣으면 H가 하나 나오는데 얘는 하나 집어넣으면 H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식이 좀 달라져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조건을 잘 보시면 단 실험에 사용한 HCl과 H2SO4는 같은 부피에 존재하는 음이온의 수가 뭐가 돼? 같대. 그럼 이거 결국 뭐야? 구경균 이온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농도가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얘는 만약 얘를 얼마라 하면 얘는 Vml 하면 Vml에 얘도 몇 N인 거야? 얘도 Vml에 얘도 2N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야, 그럼 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하고 얘의 가장 큰 차이는 얘도 얘랑 똑같이 Vml를 저희가 갖다 뭐야? 갖다 붓잖아. 그치? 그럼 Vml를 갖다 붓게 되면 얘 2N기 들어가고 얘 2N기 들어갈 때 얘는 2N기 들어가면 얘는 몇 N기 나와? 4N기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원래 있는 부피 V보다는 얼마를 넣었을 때 그거의 절반만큼을 넣기만 해도 묽은 황산은 뭐 하는 거야? 중화를 시켜버리는 거지, 완전. 그렇죠? 다른 거야. 왜냐면 이가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중화점까지 넣어준 H2SO4의 부피는 2분의 뭐라고 써 있어? 2분의 V다라고 써 있잖아. 그게 이제 그 뜻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 니은 중화점에서 생성된 물의 양은 당연히 뭐 하겠어? 같겠죠. 그지? 다만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넣어준 부피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중화점에서 혼합용액 속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의 수는 H2SO4를 넣었을 때가 HCl을 넣었을 때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거 얘를. 그럼 얘를 기준하면 H 플러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가 됐을 때 중화점에 도달하게 되면 얘 0이고 얘 0이고 얘 2N이고 얘 2N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이온의 개수는 몇 N인 거야? 4N인 거야. 근데 얘를 중화시켜서 2N을 넣는 게 아니라 얘를 얼마만 넣으면 되니까? N만 넣으면 되거든? 그럼 N만 넣으면 되니까 얘는 H 플러스에 Na 플러스에 SO4 E 마이너스에 OH 마이너스라고 쳤을 때 중화점에서 얘를 N만 넣으면 되니까 얘는 몇 N이 들어가 있어야 돼? 2N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왜냐면 전하량이 2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전하량이 이렇게 일가로 서로 똑같은 애들은 동일한 개수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전하량이 이렇게 다른 애는 전하량의 총합이 유지돼야 되니까 얘가 2N이면 얘는 N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이온의 수가 뭐 하는 거야? 전체 이온의 수가 작은 거지.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번외로 얘기를 하는 건데, 번외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OH-1개 내놓는 거랑 H 플러스 1개 내놓는 거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체 이온의 수가 계속 뭐야?
전체 이온의 수가 계속 일정하다 중화반응 끝나면 뭐 하는 거야? 중화반응 끝나면 올라가거든? 근데 서현아 졸려? 근데 만약에 얘가 있는 상태에서 누굴 넣어? 얘를 넣잖아. 알았지? OH-하나 나누는 거에서 수소 이온을 2개 내놓은 얘를 넣게 되면 얘가 있을 때 얘를 넣으면 전체 이온의 개수가 뭐한다? 전체 이온의 개수가 줄어요. 아니, 유지되는 게 아니고 전체 이온의 개수가 줄어. 그랬다 중화반응 끝나고 나면 전체 이온의 수가 다시 뭐한다? 느는 패턴이 돼요. 알겠죠? 근데 바꿔서 얘기해 볼게. 얘들아. 그럼 거꾸로 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총 3가지 경우야. 3가지. 총 3가지 경우야. 첫 번째는 뭐다? 얘와 얘처럼 그냥 1가산 뭐다? 1가산 1가염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1가라고 하는 거는 한 분자 넣으면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그냥 하나씩만 툭툭툭툭 나오네요. 알았지? 그래서 1가산 1가염기를 넣게 되면 얘네들이 반응할 때는 항상 중화 반응 전까지 전체 이온의 수가 뭐 하는 거야? 일정이에요. 일정.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가의 산 또는 염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2가짜리 산 또는 염기를 넣잖아. 알겠죠? 지금 설명한 이 케이스야. 얘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넣어. 그러면 이때는 전체 이온의 수가 뭐한다? 이때는 전체 이온의 수가 줄어요. 느낌이 들지? 이렇게 준다고. 왜냐면 최종적으로 할 때 3A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가산이나 염기가 있을 때 여기다 누굴 넣으면 1가산이나 염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응? 응? 아, 커져? 쟤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찍어. 커져? 여기나 찍어. 찍어. 일정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면 돼. 왜 한 번만 해보면 되냐면, 만약에 봐봐, 얘들아. 내가 얘 N개 넣었을 때 얘를 2N개를 넣어. 이렇게. 근데 내가 거기에 NaOH를 N개를 넣잖아. 그럼 NaOH N개를 넣으면 요게 N개가 뭐야? 들어오면서 OH-N개가 들어오는데 그게 얘를 뭐야? 날리니까 그냥 이렇게 돼. 이게 계속 똑같아. 그래서 이가 산 또는 염기에다 몇을 넣으면 1가를 넣으면 전체 이온의 수가 뭐한다? 전체 이온의 수가 1점이야. 그지 같죠? 이러니까 내가 화학 하지 말라는 거야. 화학은 1단원도 그지 같아. 2단원도 그지 같아. 3단원 좀 괜찮거든. 근데 4단원 완전 그지 같아. 이렇게 다 지뢰야, 다 지뢰. 그래서 화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신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알지? 지구과학 선택할 그지 같으니까 내신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수능은 웬만하면 이제 안 보시는 게 심리적으로 편하고 제일 무식한 게 물화를 수능 시험 보는 거야. 피똥싸요, 피똥. 그래서 이제 화원 할 때는 이런 케이스들을 한 번씩 좀 다뤄드릴게요. 내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뭐 홍천이 항상 이런 이상한 문제를 되게 잘 내는 편인데 1학기 때 어쨌든 시험을 쉽게 해서 마무리한 걸로 봤을 땐 2학기 때 막 이런 거 막 달리지 싶어. 너네는 모르겠어. 그리고 신봉은 워낙 시험 문제 그냥 이상하게 내는 학교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52번. 952번 안 어렵다. 상인데. 자, 953번 할게요. 자, 953번은, 어느 학교더라? 풍덕. 풍덕에서 똑같이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가 약간 모습이 다르게 생겨서 이제 학생들한테 약간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제 별거 아닌 이제 그런 자료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자료라는 건 원래 우리가 배웠던 원칙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시면 누가 있냐면 묽은 염산을 10ml를 두고 거기에 이제 수산화팀 수용액을 여기 보는 것처럼 5에, 10에, 10에, 15에서 이렇게 조금씩 뭐야? 넣어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연속적으로 적정을 해주는 거야. 조금씩 넣고, 조금씩 넣고, 조금씩 넣어.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인지하면 이게 되게 금방 해석이 되냐면 자료를 딱 봤을 때 이제 당황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y축 값이 써 있는 게 CL-의 개수 분의 NA 플러스의 개수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비율을 주는 거야? 구경꾼 이온의 비율을 주는 거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항상 이런 패턴이 있어야 돼. 아, 중화반응 내가 문제를 풀어? 그럼 나는 중화점을 찾아야지 문제가 풀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되거든. 그럼 중화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온은 두 종류면서 그 두 종류의 이온이 개수가 뭐하다? 같아야 돼. 그럼 두 종류의 이온이 개수가 같으면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값이 무조건 몇이 나와야 돼? 그냥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자료는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그냥 딱 보고 CL-랑 NA 플러스가 1을 하니까 아, B가 뭐가 된다? 자, B가 중화점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잘 보시면 원래 HCl이 10ml가 있고 거기에 누구를 NaOH를 얼마 넣었을 때 10ml 넣었을 때 중화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네는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아, 그 지점에서 농도도 뭐하다? 같은 거지. 들어가잖아. 중화점에서는 Na 플러스랑 CA 마이너스 개수가 같다라는 거의 뜻은 우리한테 주는 게 자, 같은 부피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뭐하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냥 뭐 편의상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화점이다. 그럼 A는 아직 중화가 덜 됐으니까 뭐야? 얘는 산성이고 얘는 이제 C는 중화점을 넘었으니까 뭐가 된다? 여기는 염기성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저기 써 있는 걸로 봤을 때 CL-분의 NA 플러스의 개수가 몇이 나왔으니까 0.5가 나왔잖아. 그럼 0.5가 나왔으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게 되네, 보기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표현해서 쓰면 몇 하면 돼? CA-가 몇 n이고 2n이고 NA 플러스가 뭐다? NA 플러스가 n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음이온이 2개 있으니까 양이온이 NA 플러스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뭐다? H 플러스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몇이니까? 1.5니까 CL-는 2n개가 있고 NA 플러스가 몇 n개 있는 거야? 이제 3n개가 있는 거죠. 그죠? 5ml 더 넣어줬으니까. 그래서 2분의 3이 되니까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여기 이제 OH-가 n개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료가 이해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A와 B에서 전체 양이온의 수는 뭐하냐?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이것도 역시 자, 기억 선지를 보시면 전체 양이온의 수가 같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이거 절대로 당황하면 안 돼. 뭔가 계산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전체 양이온의 수가 같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모두 똑같아야 돼. 전체 음이온의 수도 똑같아야 돼. 근데 A라는 지점이나 B라는 지점은 음이온의 개수가 계속 뭐야? 음이온의 개수가 2n으로 계속 유지가 되거든? 그죠? 그럼 양이온의 개수도 계속 몇 n이어야 돼? 2n이어야 돼.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양이온의 개수가 같다? 그치? 아직 중화가 덜 됐으니까 음이온의 개수가 계속 유지되니까 뭐 한다? 양이온의 개수도 계속 똑같이 유지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니은 A하고 뭐 중에 A하고 C 중에 혼합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당연히 어디가 중화점이니까? 자, B가 중화점이니까 혼합용액의 온도가 B가 가장 높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C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이 뭐냐 했으니까 C에는 당연히 여긴 액성이 염기성이니까 과량으로 존재하는 거에 구경꾼 이온 Na 플러스의 개수가 뭐다? 자,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54번. 954번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풀었던 똑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보기가 뭐하다? 보기만 바뀌어 있는 거야. 그렇죠? 원래 이제 고3 3월 그 모의고사 시험 문제였고 한참 전의 문제거든? 한 2019년도에 개정되기 전의 문제예요. 저번 식업수연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서원고에 시험이 나와서 선생님이 이제 시험 보기 전날, 직본날 분명히 애들한테 풀어줬는데 그렇구나 라고 해서 시험에 나오니까 애들이 선생님 시험에
직본날 푼 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풀었니? 아니요, 못 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잘 뭐 한다? 자료를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푸는 패턴은 일단 이온표를 뭐 한다? 자, 이온표를 정리를 좀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되면, 통과할 때 잘 되면, 나중에 2학년 가서 화원할 때 좀 괜찮겠죠.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화원으로 가면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거든. 그러면 그때는 이미 애들이 내신을 거의 대부분 다 던진 상태이기 때문에 할 놈만 하거든. 2학기 기말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시험 문제 극도로 어렵게 내진 않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이제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 보면 뭐라고 썼냐면, 혼합용액에 들어가 있는 무슨 이온이냐면 양이온의 모형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양이온의 모형이니까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양이온이 모형이 있구나,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모형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생각하는 방향성이 뭐냐면 첫 번째는 종류를 항상 먼저 몇 종류가 있냐 이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헤아리는 거냐면 개수를 헤아려야 돼요. 알았지? 이런 모형들을 보는 방식은 더 정해져 있어. 그래서 먼저 종류를 보고 그 다음에 뭐다? 자, 개수를 헤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딱 보시면 여기는 개수를 먼저 세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세모가 있으니까 아, 양이온이 몇 종류가 있다? 양이온이 2종류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양이온이 뭐 한다? 여기는 양이온이 1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온표를 구성했을 때, 이온표를 이렇게 구성했을 때, 양이온이 몇 종류가 있다는 거는 2종류가 있다는 건 H 플러스랑 NA 플러스가 다 있다라는 뜻이야. 그렇죠. 양이온이 2종류가 있다는 건 H 플러스랑 NA 플러스가 다 있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수용액에 뭐 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는 애야. 그럼 결국 H 플러스가 살아남아 있다라는 건 얘는 액성이 뭐다? 얘는 액성이 산성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가는 나하고 비교해봤을 때 양이온이 몇 종류밖에 없어. 양이온이 1종류밖에 없잖아. 근데 잘 보시면 여기는 세모와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는 뭐만 있어? 동그라미가 있잖아. 그럼 이 동그라미는 항상 여기에 뭐 할 수 있는 거야? 존재하는 거고, 세모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돼요. 되겠죠? 그럼 결국 동그라미가 누가 되는 거야? 응? 동그라미가 누가 돼? 동그라미가 양이온 중에 누구야? 둘 중에 얘지. 그렇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세모는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뭐야?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동그라미가 뜻하는 게 누가 된다? Na 플러스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어쨌든 양이온이 몇 종류만 있으니까 1종류만 있잖아. 그럼 양이온이 1종류만 있다는 건 얘만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만 있으니까 액성이 뭐야? 그치. 중성 아니면 염기성.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중성이라고 확정을 지으면 안 되고,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서 중성이나 혹은 염기성 중에 어떤 거 하나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종류 파악 이런 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생각하는 거야? 개수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나로 오게 되면 나는 Na 플러스가 1개 있고 H 플러스에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양이온의 총 개수가 몇 개니까? 4개니까 음이온도 뭐 해야 돼? 4개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Cl-가 몇 개 있다는 거의 뜻은? 4개 있다는 뜻은, 아, 얘는 2A에 내가 몇 개를 넣은 거야? 4개를 넣어줬다. 이런 뜻이고, 얘는 Na 플러스는 뭐다? 자, 1개만 넣어줬어요. 이렇게 되겠죠. 돼요? 이해되니, 얘들아? 그럼 이제 요거 기준으로 다 이제 이쪽에 스케일을 맞춰보는 거야, 이렇게. 자, 농도를 표현했으니까 스케일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그럼 2A에 4가 있으니까 얘는 A에 몇 개 있는 거야? A에 2개 있는 거고. 얘는 B에 몇 개 있으니까 1개 있으니까 3B에는 몇 개 있다? 3B에는 3개 있다는 얘기죠. 되죠? 그럼 요 자료가 이제 나라고 했을 때, 자, 다시 이온표의 가 자료를 완성해 보시면, 가에 일단 그냥 구경꾼이면 먼저 쓰시면 얘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얘가 몇 개 있어?
자, 3개 있다. 그러면 양이온의 개수가 음이온의 개수보다 크니까 OH-가 하나가 뭐 해야 돼? 남아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액성이 뭐가 아니고 중성이 아니고 액성이 뭐가 된다? 염기성이 돼요. 이렇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기억 보시면 가의 액성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가의 액성은 이제 염기성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NaOH 수용액 2B 밀리리터와 반응해서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낼 수 있는 HCl의 부피가 얼마냐거든? 자, 그럼 2B잖아. 자, 그럼 이제 편의상 이 선지에서 물어보는 걸 다라고 해볼게요. 다라면 몇 B니까? 2B니까 요거랑 스케일을 비교해봤을 때 2B면 몇 개 들어가는 거야? 2개. 그럼 Na 플러스가 2개 들어가. 그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뭘 제일 많이 만들게 하려면 가장 높은 온도를 만들면 Cl 마이너스 몇 개 들어와야 돼? Cl 마이너스 2개 들어와야 돼요. 그럼 Cl 마이너스 2개 들어와야 되니까 몇 밀리리터 넣으면 돼? A 밀리리터 넣으면 이제 2개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생성된 물 분자수. 자, 생성된 물 분자수는 항상 양이 뭐 한 거 기준으로 생긴다고 하면 돼. 양이 작은 거 기준으로 생긴다 하면 되거든. 자, 이온표에다 다시 여기다 물을 써볼게요. 물의 개수를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 절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구경꾼 이온 중에 양이 작은 애 있잖아. 양이 작은 애 기준으로 그냥 뭐가 생기는 거야? 물이 생겨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것도 역시 구경꾼 이온 개수 중에 얘가 양이 작잖아. 양이 작은 거 개수로 그냥 물이 생겨요. 이렇게. 해도 절대 틀리지 않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나의 몇 배다? 2배만큼 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과해서 낸다라고 치면 시험 문제 자체가 수준이 뭐 한 건 아니다. 절대로 낮은 건 아니야.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야지. 근데 참고로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들이 쉬운 문제예요. 그렇지? 이제 지금부터 푸는 문제들은 귀류법을 써야 돼. 알지? 귀류법. 이게 혹시 아닐까라는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화원에서 산염기 문제들이 좀 어려운 게 귀류법을 좀 잘 써서 이렇게 이런 가정을 해서 이 조건으로 탁탁탁 맞춰서 풀어서 그걸 빨리빨리 이제 찾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955번하고 56번이 있는데 55번하고 56번을 이제 보면서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55번, 56번 풀고 이제 뒤에 최고 수준 도전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최고 수준 도전 문제도 이제 하나 해봐야 돼요. 하나, 2개, 하나 정도 해봐야 되니까 일단 955번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귀류법을 쓰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걸 하는 거야.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알았지? 가정을 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걸 가정을 했어. 그럼 어떤 걸 가정을 해서 자료를 뭐 하는 거야? 자료를 하나를 해석하잖아. 그럼 그 해석한 거 기준에 때 나머지 자료가 뭐 해야 돼? 그거하고 다 맞아떨어지면 제대로 귀류법을 쓴 거고, 만약에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처음에 조건을 잡았을 때 뭐 한다? 잘못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귀류법 쓰는 게 지금 이제 뭐 수학에서도 문제 풀 때 귀류법 쓰긴 하는데 과학에서는 특히 화학이나 생명은 귀류법을 엄청 많이 쓰거든. 물리는 귀류법을 쓸 일이 별로 없어. 물리는 그냥 정석적으로 이렇게 계산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화학이나 생명이 학생들이 약간 이제 어려워하는 파트, 뭐 생명이면 유전 같은 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들은 대부분 다 귀류법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습관을 뭐 해야 돼? 습관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뭘 되게 잘해야 되냐면 가정을 되게 잘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그냥 비유를 해볼게. 이제 중학교 때 니네들이 이런 걸 배운 적 있거든? 유전이라는 걸 조금 배운 적이 있어. 그럼 유전이라는 현상은 어떤 유전이 우성으로 유전되는 거랑 열성으로 유전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염색체에서 유전되는 거랑 성염색체에 유전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럼 결국 어떤 유전 현상 우리가 해석할 때는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기고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기니까 2 곱하기 2 하니까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긴다? 4가지 경우가 생겨요. 그럼 내가 이제 귀류법이라는 걸 쓰면 이 4가지 경우 중에 처음에 내가 탁 써서 상염색체 열성이라고 가정해서 문제를 쫙 풀었는데 조건이 잘 맞아서 딱 떨어져. 그럼 그 학생은 그 문제는 뭐야? 빨리 풀고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근데 답이 이거였는데
시작할 때 이거 해봤더니 안 돼. 그 다음에 이거 해봤더니 안 돼. 이거 해봤더니 안 돼. 그래서 마지막 이거구나 라고 하면 뭐야? 이미 시간이 원래보다 4배는 지나가요. 잘못하면. 알겠어요? 그래서 귀류법은 일종의 야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야매는 아니고 문제를 풀 때 일정한 가정을 하면서 문제의 조건들을 빨리빨리 캐치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하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중화반응 문제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부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부피에 이온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에 몇 개 들어가 있고 100에 몇 개 들어가 있고 80에 몇 개 들어가 있고 40에 몇 개 들어가 있고 그 스케일을 잘 해야 돼? 스케일을 잘 맞출 수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물론 되게 이제 화원 문제를 풀면 아리까리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니네들이 눈으로 봤을 때 부피가 거의 몇 배나 차이나? 5배나 차이 나잖아. 그럼 그냥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부피가 5배 정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NaOH가 HCl보다는 과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잖아. 부피가 5배나 크니까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선생님 해볼 거야. 알았지? 근데 부피가 5배 정도 더 하기 때문에 크니까 첫 번째 가실험은 NaOH가 HCl에 비해서 저 부피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러니까 얘는 기류법을 쓴다고 치면 가를 무엇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염기성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알았지? 요걸로 한 건 지금 이제 염기성이라고 가정해 본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염기성이기 때문에 혼합용액에 들어가 있는 전체 양이온의 수라고 표현되는 이 ON이라고 하는 거는 액성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누구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Na 플러스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Na 플러스가 예를 들면 몇 N개 있는 거야? 자, 5N개가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알았지? 그러면 Cl-는 20ml에 몇 개 있는지 일단 뭐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스케일을 맞춰놨잖아, 우리가. 그럼 요 스케일을 맞춰놨으면 요거 기준으로 100에 몇 개 있으니까 100에 5N개가 있어. 그러면 요거를 얼마로 가면 40으로 가는 거잖아, 40. 그지? 그럼 원래보다 40으로 가니까 원래 0.4가 되니까 개수로 치면 몇 N개가 있는 거야? 2N개. 그죠? 개수로 치면 이제 2N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염기성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염기성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염기성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문제 풀어봤을 때 여기 보면 혼합용액에 들어가 있는 전체 양이온의 수가 몇 N이니까 12N이잖아. 12N. 그죠? 그럼 전체 양이온의 수가 12N이 됐어. 되지? 그러면 여기는 얘는 양을 뭐 했고 줄였고 얘는 양을 뭐 해놓은 거야? 늘려놓은 거지. 그죠? 염기의 부피는 줄이고 산의 부피는 4배나 다시 4배나 다시 늘려놓은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 양이온의 수가 몇 N이라는 건 12N이라는 건 항상 수용이 안에 양이온의 수랑 무슨 수랑 똑같아야 돼? 양이온의 수랑 음이온의 개수는 동일해야 돼요. 그렇지? 그럼 양이온의 개수랑 음이온의 개수는 동일하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12N이다라는 양이온이 있다는 거는 누구의 개수도? 음이온의 개수도 12N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액성이 이제 뭐겠어? 만약에 여기도 액성이 염기성이면 여기도 액성이 염기성이면 여기가 몇 N이 나와버려야 돼? 2N이 나와야 되겠지. 그죠? 요거 기준이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12N이 나왔다라는 거의 뜻은 자 여기서 12N이 나왔다는 거는 음이온이 12N이 있으니까 얘는 80에 80에 12N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죠? Cl-12N만큼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요 조건이 맞잖아. 그럼 다시 여기로 왔을 때 요건 몇 분의 1 했으니까 4분의 1 했으니까 요게 몇 N이야? 요게 3N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처음에 우리가 가정한 염기성이라는 조건은 뭐 하는 거야? 만족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 있어? 자, 근데 이걸 바꿔볼게. 바꿔서 이제 어떤 똥멍청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쳐봐. 이 귀류법을 쓰는데 여기를 뭐라고 잡는 거야? 자, 여기를 산성이라고 잡았다고 쳐봅시다. 산성. 그럼 여기를 산성이었다고 치면 여기서 혼합용에 존재하는 전체 양이온의 수가 5N이면 음이온의 수도 5N이니까 얘는 얼마에?
20ml에 몇 N이 있는 거야? 20ml에 5N이 있는 거야. 누가? HCl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실험을 가면 여기서 HCl을 늘리고 NaOH 뭐 했기 때문에 줄였잖아. 그럼 여기는 당연히 여기도 액성이 뭐가 돼야 돼? 여기도 액성은 당연히 산성이 돼야 돼. 그러면 20에 5N이 있기 때문에 80이면 몇 배가 늘어났으니까? 4배가 늘어난 거잖아. 그죠? 그럼 80이면 4배가 늘어나니까 얼마가 있어야 돼? 20N이 있어야 돼. 20N. 그럼 여기 숫자가 몇으로 나와야 돼? 20N으로 나와야 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류법을 써보시면 아, 내가 첫 번째 했던 가정이 이게 부피가 5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를 염기성이라고 가정해서 문제의 조건을 맞춰서 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산성이라고 시작해서 문제를 풀면 금방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좀 어려워요. 기류법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어떤 자료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을 기반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좀 다뤄봐야지 기류법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억 선지를 보시면, 자, 실험에 사용한 HCl하고 NaOH 수용액에 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음이온의 수 이렇게 봤거든? 그럼 이게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그냥 농도예요, 농도. 그러면 얘는 20에 몇 개 있고 3N 개 있고, 얘는 100에 100에 5N 개이기 때문에 스케일을 같이 맞춰. 농도를 배니까 얘 5배하고 5배에서 이게 비교하면 얘 5배 하면 얘 5배 되거든? 그죠? 그럼 밑에 이제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몇 N이 되고 얘는 15N이 되고, 얘는 몇 N이 되니까 이제 5N이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제 농도가 몇 대 몇이냐면 농도가 3대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되죠? 그 다음 니은에 가와 나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를 뭐하래? 비교하래. 그럼 생성된 물 분자는 항상 양이 작은 거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몇 N? 3N. 그 다음 여기서는 요거니까 몇 N? 자, 2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N 대 2N이니까 3대 2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가 있는 Cl-의 수랑 OH- 수잖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Cl-랑 OH-는 항상 누굴 먼저 해? 구경꾼 이온들을 그냥 먼저 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H+, Na+, 그 다음에 Cl-, 자, OH-에서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구경꾼 이온. 자, 여기하고 여기에 구경꾼 이온만 그냥 헤아려서 얘는 몇 N이 있고 5N이 있고 얘는 3N이 있으니까 양이온의 개수랑 음이온의 개수 뭐 한다? 똑같아야 되니까 뭐 2N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Cl-의 개수랑 자, OH- 개수가 몇 대면 나온다? 3대 1. 그죠? 항상 구경꾼 이온의 개수를 정확하게 헤아리시면 전하량 보존이나 자, 총 이온의 개수가 일정하다는 조건 때문에 구경꾼의 개수들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이제 알짜 이온의 개수가 튀어나오니까 항상 구경꾼 이온의 개수를 좀 정확하게 맞춘다. 자,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56번 보세요. 자, 956번도 역시 자, 상 문제여서 묽은 염산화와 수산화 칼륨을 부피를 달리액에서 혼합한 용액에 대한 자료를 주고 역시 이 문제도 뭐 하는 거야? 어떤 가정을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앞에 있는 문제하고 좀 이제 다른 게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생성된 물 분자 수니까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둘 중에 양이 적은 뭐다? 한 개 반응물에서 결정이 된다. 이 생각을 먼저 하고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지.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서 기류법을 써야 되는데, 다시 이것도 역시 처음에 이제 요걸로 잘 보시면, 처음에 얘가 5ml가 있고, 얘가 얼마 있으니까? 15ml 있으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정해져 있는 부피 안에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한데, 자, 부피가 몇 배 차이 나니까? 3배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 부피가 3배 차이 나니까 HCl이 KOH보다 3배의 부피가 더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생성된 물의 양은 HCl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류법 쓰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있으니까 N이 있다라는 건 물이 N이 생겼다는 건 HCl이 N개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2n이 있고, 되죠? 그럼 여기는 3n이 있고, 여긴 다시 2n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가정함으로 해서 쭈루루룩 답이 뭐야?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여기 두 번째 자료를 봤더니 두 번째 자료에 생성된 물 분자 수가 또 뭐라고 써 있어? n이라고 써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HCl이 몇 n이 있기 때문에 2n이 있기 때문에 생성된 물의 양은 항상 한 개만 양이 적은 게에서 결정이니까 누가 n이냐 하면 얘가 n이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 얘가 n이면 얘를 기준으로 할 때 얘는 15에 5가 있는 거니까 그죠? 20짜리는 몇 n이 있고 2n이 있는 거고 그러면 얘는 2분의 3n이 있는 거고 얘는 2분의 뭐가 있는 거야? 자, n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 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요 조건과 요 조건이 맞거든. 그럼 나머지 써 있는 숫자들이 맞는지 다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전체 음이온의 수가 몇 n이래? 2n이잖아. 전체 음이온의 수가 2n이는 얘가 뭐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과량이기 때문에 Cl-가 2n이기 때문에 Cl-에 의해서 몇 n이 나오는 거야? 2n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전체 음이온의 수가 몇 n인 거는 3n이잖아. 그럼 전체 음이온의 수가 3n인 거는 여기도 역시 Cl-가 과량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3n이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 Y, 물은 얼마 생겨 얘들아? 물 얼마 생겨? 2분의 그렇지. KOH의 양이 2분의 N이니까 여기는 2분의 N이 생겨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는 물이 얘 2N과 얘 2N이니까 Z는 2N만큼 생기고 얘는 어차피 음이온의 수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때리면 되니까 자, 2N이 나오겠고. 자, 그럼 저 X는 얼마야? X 가해서 전체 음이온의 수. 자, 이것도 역시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전체 음이온의 수는 전체 무슨 개수랑 똑같다? 양이온의 수랑 똑같아. 근데 여긴 지금 액성이 뭐야? 산이 아니고 염기니까 양이온이 2분의 3n이 있는 거잖아. K 플러스가. 그럼 결국 음이온 전체 값도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3n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입장을 서로 바꿔서 이렇게 조금씩 조절해서 풀면 굳이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답이 뭐야? 답이 이제 후루룩 잘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억해 보시면 Z는 2n이고 X는 Y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X는 Y의 몇 배냐 했으니까는 3배가 되겠죠. 3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가하고 나를 혼합하래. 가하고 나를 혼합하라. 그럼 가하고 나를 혼합하면 여기 써있는 수치를 잘 봐봐 얘들아. 그냥 얘 혼합하면 몇 n이야? 3n이지? 얘 혼합하면 몇 n이야? 쟤는 혼합하면 3n이고 얘는 혼합하면 2분의 5n이잖아. 그러면 얘가 더 많죠? 그지? 그러니까 섞으면 액성은 뭐가 된다? 섞으면 액성은 산성이 돼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 되시겠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뭐 기류법을 쓰는 문제가 이제 쉽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문제 더 하고 이제 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좀 쉬운 거 할게. 그래서 몇 번을 보시냐면 이제 966번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숙제할 때 965번 같은 문제는 안 풀어도 돼.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해야 되니까 이가산 나오는 거는 아까 푼 거 빼고는 안 푸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966번을 보시면 표가 이렇게 쭉 나와. 그럼 푸는 패턴은 지금 동일하게 계속 보면 되니까 여기 안에 이제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뭐 하는 거야? 뭐 헤아려 보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이 있는 거고 그림은 각 혼합용에서 중화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생성된 물 분자 수를 이렇게 주르륵 나타내줬어요. 그러면 물 분자 수를 어차피 결정하는 값은 한계 반응, 양이 뭐야? 적은 거야. 그럼 니네들이 봤을 때 앞에서 설명한 거 이제 이해했으면 얘는 10이고 얘는 50이니까 부피가 몇 배 차이 나니까 5배 정도 차이 나니까 저기서 생성된 물의 양이 뭐한 거에서 적은 거에서 결정되니까 NaOH가 10ml에 물이 몇 개 생기니까 2개 생기니까 여기가 2가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게 정상적인 사고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얘가 2면 여기는 30이니까 3배 커졌으니까 여기는 6이 되겠고 얘는 5배씩 커졌으니까 몇이 되냐면 이건 10씩이 되겠죠. 이렇게 10. 되지? 그러고 났더니 나는 물이 몇 개 생겼어. 상대값이 요건데
얘가 6인데 물이 5밖에 생기지 않았으니까 아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5다 이런 뜻이. 그럼 얘는 1이면 여기는 몇이야? 3이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조건을 좀 살펴보시면 다가 1이란 조건을 뭐야? 만족을 하고 라가 몇이란 조건을 3이란 조건을 이렇게 만족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거를 잡아서 이렇게 귀류법을 딱 쓰는지를 좀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나의 액성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나의 액성은 당연히 지금 NA가 CL보다는 개수가 뭐하니까 더 많으니까 액성은 염기성이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에 가와 다에서 전체 뭐다? 자, 전체 양이온수의 비. 근데 계속 똑같은 패턴인데 전체 양이온의 수를 물어본다는 건 내가 전체 음이온의 수를 계산해도 답은 항상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계속하냐 하면 가는 지금 액성이 뭐기 때문에 가는 액성이 산성이야. 한 번만 쓰면서 설명을 해볼게 다시. 자, 가를 다시 보시면 가는 요게 5개 있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요게 2개 있어. 그럼 얘가 몇 개 돼야 돼? 3개 돼야 돼. 근데 이게 이 문제에 너무 몰입을 하잖아 애들이. 그러면 가에서 전체 양이온의 수를 세야 되면 애들은 양이온이 얘가 2 종류가 다 있으니까 얘 몇 개 있고 얘 몇 개 있고 이 개수를 뭐야? 자꾸 헤아리다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항상 양이온의 개수랑 음이온의 개수가 뭐하니까? 같잖아. 그럼 쟤는 지금 액성이 뭐기 때문에? 액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에서는 그냥 음이온의 개수를 헤아리면 그냥 자동으로 양이온의 개수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한데 조금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운 쪽으로 해석해서 풀면은 쉬워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는 전체 양이온의 수는 어차피 음이온의 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몇 개 하면 돼? 5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는 다시 이렇게 잘 보시면 얘는 뭐야? 염기성이잖아. 그럼 얘는 이제 Na 플러스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그냥 걔 기준은 몇 개 하면 돼? 10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리해보시면 액성이 뭐면? 액성이 산성이면 뭘 갖고? 음이온수 갖고 뭘 찾으면 돼? 양이온수 그냥 찾으면 되고, 액성이 뭐면? 액성이 염기성이면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양이온수 갖고, 음이온수가 아니고 그냥 양이온수 바로 때리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쉬운 쪽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디귿, 라하고 라를 봤을 때 뭘 물어봤어? 누가 전기를 더 잘 통할까요?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지만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많은 쪽에 그냥 전기가 더 잘 통한다 생각하면 돼. 단순해. 그럼 얘는 요렇게 하면 얘는 OH 마이너스가 한 개만 남잖아. 근데 얘는 요렇게 하면 OH 마이너스가 몇 개 남아? 7개 남죠? 7개. 그럼 당연히 라가 나보다 전기 전도율이 뭐겠어? 클 수밖에 없겠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 좀 해봤었고, 나머지 문제는 숙제로 좀 해오시면 다시 얘기할 거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앞에는 중화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이제 산염기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